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n개의 부채꼴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원을 몇 개의 부채꼴로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조건에 맞게 한번 나눠보자 이거죠, 그쵸? 자, 첫 번째, 각 부채꼴의 넓이는 12분의 파이 또는 4분의 파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자, 그럼 가조건을 한번 뜯어볼게요. 우리 부채꼴의 넓이는 공식이 있었죠?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거였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 원에서 적당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12분의 파이 또는 4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세타는 6분의 파이 또는 2분의 파이였다라는 얘기예요. 6분의 파이는 30도죠. 우리가 알기 쉽게 바꿔보면 30도, 90도. 그러니까 중심각이 30도 아니면 90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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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일 수도 있어요. 4개가 다 90도일 수도 있고 90도였다 30도였다일 수도 있고 이런데 두 번째 조건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한 두 부채꼴 넓이의 합은 무조건 3분의 파이다. 모두 3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3분의 파이는 넓이의 합은 3분의 파이래요. 그러면 12분의 파이, 12분의 파이 더해봐야 6분의 파이밖에 안 되니까 30도짜리가 두 개 붙어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니까 이웃하는 두 부채꼴의 넓이가 3분의 파이가 되려면 이 둘을 그냥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90도면 그 다음은 몇 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30도고. 그죠? 그 다음은 다시 몇 도고. 90도고. 이런 식으로 부채꼴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은 다시 30도고. 그죠? 그 다음은 다시 90도고. 그러면 90도, 아유, 그림이 좀 그런데 90도 3개, 30도 3개면 정확하게 360도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의 부채꼴은 이렇게 지금 쪼개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n개의 부채꼴에 서로 다른 n가지 색. 그럼 우리 몇 개의 부채꼴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6개의 부채꼴이 생긴다는 거 알았죠? 6개의 부채꼴에 6가지 색을 각각 한 개씩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죠. 자, 완벽한 원순열은 아니에요. 완벽한 원순열은 아닌데 얘는 회전시켰을 때 중복되는 가지수가 몇 개는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3가지는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하나, 둘, 셋 지금 크게 같은 덩어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6가지 색을 1, 2, 3, 4, 5, 6 이렇게 칠해놓고 이 숫자를 하나씩 회전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그럼 1, 2, 3, 4, 5, 6 내가 지금 이렇게 칠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한 칸씩 밀어서 색칠하면 처음 색칠한 것과 구분이 되죠. 그럼 겹쳐지는 게 이건 회전에서도 일치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1번 색깔은 큰 덩어리에 가서 칠해졌는데 두 번째 경우에 1번 색깔은 작은 데 가서 칠해졌으니까 그죠? 그런데 한 칸을 더 밀어서 칠해보면 처음과 같아지죠. 1, 2, 3, 4, 5, 6 이렇게 칠하면 처음과 같아지죠. 따라서 돌려서 같은 가지수는 몇 개예요? 3가지니까 원순열의 수가 아니고 일반 순열의 수 6팩토리얼 한 다음에 중복되는 가지수로 그냥 나눠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보시면 되죠.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240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은 1, 2, 3, 4, 5 중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하여 자, 일렬로 나열해서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어요. 일렬로 나열하여 6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고 근데 그 자연수는 나열된 6개의 수를 각자리 숫자를 모두 곱한 값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떤 조건인지 한번 볼게요. 자, 6개의 숫자를 모두 곱하면 걔는 24의 배수여야 하고 16의 배수는 아니어야 한대요. 자, 24의 배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24가 누구의 배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소인수분해에서 어떤 인수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되는데 24는 8, 3에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죠. 그러면 6개 중에 2가 곱해지도록, 그죠? 즉 8이 곱해지도록 만들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2가 3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4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16의 배수는 아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24와 16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24는 3이 3개고 16은 24는 2가 3개고 16은 2가 4개라는 거야. 그럼 2는 3개는 들어가야 되지만 몇 개는 들어가면 안 된다. 4개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3은 뭐예요? 3은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4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3은 뭐 하나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단 몇 개 있어야 된다? 적어도 1개는 들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만족시키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이제 세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까 했던 얘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자, 2가 3개는 있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2가 3번 택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냥 2만 3번. 아까 얘기했듯이 4 없이 2만 3번. 왜냐면 2가 일단 이렇게 3개가 있어 버리는데 4까지 더 있으면 16의 배수가 되죠. 인수가 2가 3개 이상, 4개 이상이 생겨버리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자, 2를 3번 선택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면 4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쵸? 그리고 3은 적어도 1개가 포함되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 그럼 일단 2가 3개가 중복이 되니까 6자리 중에서 이 3개가 들어갈 3자리를 먼저 골라주시는 거예요. 일단 얘는 나열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죠? 근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니까 일단 2가 들어갈 자리 적당한 3군데를 찾는 방법의 수가 어떻게 돼요? 6시 3이죠. 그쵸? 6시 3. 자, 그 다음에 3 나머지 3개의 자리에 3을 적어도 1개 포함시켜서 나열하는 가짓수를 세볼 건데 중복을 허락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누가 있어요? 1도 되고 3도 되고 5도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가짓수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3이 적어도 1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중복을 다 하니까 3, 3, 3 곱해서 3의 세제곱계라고 하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세놓고 뭐 하시면 돼요? 3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를 빼주시면 되죠. 우리가 적어도의 경우를 그렇게 많이 처리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3 없이 1, 5로 여기를 다 채우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럼 6시 3은 20이고 그쵸? 여기는 27-8이니까 19가 되나요? 그럼 이 첫 번째 경우에서 셀 수 있는 가짓수는 380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첫 번째 케이스를 조사를 했으면 두 번째 케이스도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는 2를 3번 사용해서 8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누구도 있기 때문에 4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8을 만들 수가 있어요? 2 하나, 4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자, 2 하나, 4도 1개.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2와 4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또 아까처럼 3은 적어도 1개 있어야 하는 거죠. 비슷한 방법으로 나열을 해볼게요. 자, 6자리 중에서 일단은 2와 4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야 돼요. 6시 2. 그런데 이 경우에는 2와 4가 서로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들에는 이제 누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자리들에는 총 4자리가 남는데 여기에는 이제 2와 4를 제외한 역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1, 3, 5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3의 4제곱, 그죠?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를 채우는 거에서 3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계산해서 빼주시면 되는 얘기겠죠. 자, 요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1950 나와요. 따라서 1번과 2번을 더하면 답은 2333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을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9개의 지점의 다음처럼 바둑판처럼 이렇게 까만 큰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 중에서 이 점 찍혀 있는 데를 적어도 한 개 지나가는, 그죠? 점 찍혀 있는 곳 중에 적어도 한 개의 지점을 지나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적어도 한 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적어도 한 개 얘기를 하면 전체에서 그럼 지나가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해보자. 빼보자. 이렇게 되죠. 보통 얘기가. 자, 그러면 전체 경로를 한번 찾아볼게요. 전체 경로는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로도 여섯이죠. 그쵸? 그러면 총 12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전체 경로의 수를 먼저 구해보면 이거는 우리 12개 중에 중복이 가로 6개, 세로 6개 되는 경우와 같아지는 거죠. 그쵸? 자,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는 924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까만 점들을 지나가지 않는 경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까만 점들을 지나가지 않는 경로를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 얘네가 이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 길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이 길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들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물론 피해가지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칠해 볼 거예요. 뭐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9개 점을 빼면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경로를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죠? 결국은 여기를 안 지나가려면 여기에 점이 찍혀 있는, 그죠? 이런 식의 점이 찍혀 있는 길에서의 최단 거리를 찾는 것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결국은 이 길 가는 경로가 이 점들을 하나도 지나가지 않고 가는 경로의 수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얘는 어때요? 가로가 3칸, 세로가 3칸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값은 전체 924에서 6 팩토리얼,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을 뺀 값이다 하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답은 904개가 됩니다.